이번 영상에서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합격한 팀의 발표 심사 때 사용하였던 발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은 본문은 21장, 이 21장 중에서 애니메이션 효과가 포함되어 있는 장수는 3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Q&A 때 대응하기 위한 어펜딕스는 5장, 그래서 총 26장의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표 시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발표 시간은 전체적으로 15분, 초로 따지면 900초가 주어지는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시간까지 포함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발표 시간은 14분, 대략 840초 정도를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은 일반적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주어지는데 초로 따지면 600에서 900초 정도가 주어지고 평균적으로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질문들이 심사위원들과 여러분들 간에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1장, 즉 애니메이션 효과가 3장이 포함된 이 21장에 대해서 한 장당 평균 발표 시간은 840초 나누기 21장, 평균 40초 정도의 발표 시간을 여러분들이 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장표가 평균 40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장표는 10초나 20초 만에 끝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장표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분 이상의 시간들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발표 시간에 대한 평균적인 시간들을 확인을 해보고 본인이 어떤 장표를 더 집중적으로 시간을 할애하고 발표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장표는 대신에 더 줄일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류심사용 사업계획서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팀의 발표 자료 구성하는 목차들을 보면은 1페이지 표지, 2페이지 창업 배경, 3페이지 문제 정리, 그리고 해결 방안, 제품과 서비스 등과 같이 총 21개의 이 슬라이드의 각각의 목차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각각의 이 슬라이드 목차의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 서류 심사용 사업계획서 목차의 세부적인 내용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 스토리 구조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문제인식은 표지 다음으로 창업 배경, 문제 정의, 해결 방안 해서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실현 가능성으로 보면은 제품과 서비스의 2장, 그리고 사용 프로세스와 기대 효과, 그리고 현재 개발 진행 상황, 그리고 팀이 보유한 기술력, 그리고 초기 고객 반응으로 해서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 성장 전략을 보면은 스케일업 계획과 비즈니스 모델, 마케팅 전략, 타 업체 대비 수익률 분석, 그리고 3개년 마일스톤과 사업비 집행 계획을 포함해서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팀 구성은 보시는 것과 같이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펜딕스로는 22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총 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5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24년도, 즉 이 팀이 선정된 24년도에 본인들이 목표로 하는 예정 매출을 상세하게 뽑아낸 자료와, 그리고 경쟁사 분석 자료,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의 규모와 특징, 그리고 영양제 생산 관련 및 기술 고도화에 대한 심사위원들이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펜딕스에 관련된 페이지들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스토리 구성이 설계가 되면은 우리가 이 발표 자료를 PSST 구조로 설계를 했을 때 어디에 가장 방점을 두고 내가 비중 있게 설명을 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팀은 문제인식의 4장, 그리고 실현 가능성의 8장, 그리고 성장 전략의 6장, 그리고 팀 구성의 1장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배정을 보면은 결국에 이 팀은 문제인식과 팀 구성보다는 이 실현 가능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우리는 준비된 팀이다라는 것들을 매우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성장 전략을 6장을 준비함으로써 두 번째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팀이 발표 자료에서 PSST 비중을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본인들도 그동안 많은 IR이나 또는 발표 심사에 나가보면서 심사위원들이 뻔히 아는 내용은 과감히 줄이겠다라는 이러한 전략을 먼저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의 구체성을 매우 디테일하게 강조함으로써 본인들이 준비된 팀이다라는 것을 어필한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팀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갖고 있는 취약점이 있는데 이 취약점을 숨기면서 Q&A 때 질문이 나오면 대응하기보다는 본인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방어 전략을 제시한 점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목차 구성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부 목차를 꼭 맞추지 않더라도 스토리 구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스토리 구조에 맞춰서 대신에 PSST 구조는 최대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이 팀은 경쟁사 분석보다는 오히려 다른 영역에 본인들이 시간 배분을 더 주고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 경쟁사 분석을 어펜딕스로 이렇게 빼버리고 대신에 심사위원들이 가장 많이 공격했던 타 업체 대비 수익률과 같은 내용들을 제시를 함으로써 본인들의 사업 모델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 포인트를 오히려 선제적으로 대응한 부분들이 특이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발표 자료 세부 분석에서 오늘은 이 문제인식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업 배경, 문제 정의, 해결 방안과 같이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인식에서 심사위원들은 무엇을 알고 싶은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류 작업 때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을 랩업을 해보면 먼저 왜 창업을 했을까? 그리고 이 팀이 발견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 정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객관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대체제의 존재 여부와 그리고 이 대체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언맷 니즈, 그리고 최근 트렌드와 이 시장 규모를 문제인식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은 많이들 알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팀이 작성한 내용들을 표지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발표 자료에서 표지가 갖고 있는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표지는 심사위원들에게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가장 첫인상이기 때문에 이 표지를 제대로 설계하는 게 발표 자료에서는 선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팀은 보시다시피 본인들의 서비스명은 이 정도 크기로 비중을 두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본인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계를 하면서 이렇게 서비스 소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미지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제품과 서비스를 심사위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잘 설계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타겟 고객이 여기 보시다시피 액티브 시니어 타겟이라고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저 문구를 보면은 바로 이 팀의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AI 기반 식단 제공 서비스를 통해서 식단과 영양제를 함께 제공한다는 부분에서 가치 제한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표에서 아쉬운 부분도 꽤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사업 성과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사업 성과를 반영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들이 있는 거죠. 전년도 매출 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가설에 있어서 본인들이 가설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숫자 내용들을 반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심사위원들이 이 팀은 준비된 팀이고 뒤에 있는 내용들을 신뢰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이 조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시장 규모를 반영을 해서 이 시장 자체가 매우 매력적인 시장 또는 매우 큰 시장이다라는 것들을 반영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러한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또 빠져있는 점에서 아쉬운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제품 이미지를 넣은 거는 잘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 이미지를 너무 여러 개를 쓴 부분도 사실 그렇게 좋은 공고사항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팀이 제공하고 있는 식단과 영양제를 함께 제공하기 위한 AI 기반 식단 제공 서비스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은 화면 하나를 오히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심사위원 관점들에게 어필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쉬운 포인트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창업 배경인데요. 이 창업 배경은 이 팀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강점으로 잘 작성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본인이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 기회 요인을 발견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잘 제시를 했던 점입니다. 그리고 목표 고객이 왜 액티브 시니어인 이유를 본인의 경험과 증거 중심으로 제시한 건데요. 보시는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 과거에 본인이 헬스클럽을 창업해가지고 엑시트한 경험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때 운영을 해보니까 오전 회원의 75%가 액티브 시니어인데 이분들이 우리의 타겟 고객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본인의 경험과 그리고 또 과거에 본인이 창업했다라는 이러한 어드밴테이지를 이 슬라이드에서 잘 제시한 점이
매우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문제정의인데요. 이 문제정의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액티브 시니어에게 개인 맞춤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령과 키, 체중 등등 이러한 노인들의 속성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맞춘 식단이 있을 경우에는 건강이 개선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에 변화가 없다라는 이러한 비교 포인트를 시각적으로 잘 제시한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령에 따라서 증가하는 성인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렇게 정량적인 수치로 잘 제시한 부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즉 연령에 따라 성인병 발생률이 높은 점을 시각화해서 잘 제시한 점은 좋은데 아쉬운 부분은 오히려 타겟 고객인 액티브 시니어에 오히려 더 포커싱을 해가지고 문제 정의를 더욱더 날카롭게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이런 또 아쉬움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자료의 출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의 출처가 빠져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표가 발표를 하면서 이 자료의 출처가 본인의 실제 사업 경험인지 아니면은 통계 자료에서 가지고 온 건지 이거를 스피칭을 통해 가지고 전달을 했다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다면 심사위원들은 이 객관성에 있어서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서 이처럼 연령이 높은 만큼 고착화된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질병의 종류와 개수가 다양하다는 걸로 이렇게 압축해서 문제 정의를 정리한 부분은 인상적인데 아쉽지만 이 고착화된 라이프 스타일 이거에 대한 정량적인 근거 데이터가 빠져있는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게 꼭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냐를 우리가 제시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결국에는 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고객이 느끼면 이미 대체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존 대체제가 무엇이고 이 기존 대체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는 언맷 니즈가 뭔지를 제시해 주는 게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저는 아쉽더라고요. 자, 다음으로는 해결 방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해결 방안은 현재 as is, 즉 현재에 있어서의 문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를 한 부분과 그리고 이 세 가지 문제에 있어서 향후 해결 방안으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한 부분에서 각각의 문제 정의에 있어서 해결 방안들을 온라인 시킨 부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좋은 점은 이 문제 정의에 대한 근본 원인에 가까운 원인들을 제시한 부분들은 좋은 거죠. 앞에서 보면 연령, 키, 체중, 체지방률 또는 이러한 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건강 개선이 되는 경우와 건강 변화가 없는 경우들이 이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노인분들이 본인의 건강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근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한 거죠. 첫 번째는 전통적인 식단을 진행하면서 고착화되어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치주 질환, 그리고 또는 연화장애, 즉 씹는 거에 대한 불편함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양제를 소비할 때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해서, 즉 온라인 광고나 입소문에 의존하다 보니 제대로 된 본인의 상태에 맞는 이러한 영양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온라인된 해결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부분들은 매우 좋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전반적인 모든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정성적인 표현들이 생각보다 매우 많다는 점. 이 정성적인 표현을 최대한 정량적인 표현으로 제시하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뭐 예를 들면 치주질환 연화장애에 의해 불편감이 무엇인지, 이 불편감이라는 거는 10번의 식사 중에 4번은 실패한다는 건지, 이러한 정량적인 수치들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아쉬운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한 번 더 이 문제 정의와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요. 문제 정의에서는 비개인적, 비전문적 시기관리,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개인화된 맞춤 시기관리, 그래서 시니어들의 건강관리, 질환관리라는 목표를 시니어 맞춤 식단관리를 제공하여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지가 굳이 왜 들어갔을까라는 아쉬움들이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이 4페이지에서 똑같이 제시를 한 부분들은 괜찮은데 만약에 저라면은 이 부분은 과감하게 빼고 다른 강조할 부분들을 시간을 더 비중을 넣어서 강조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이런 좀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체제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는 게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들이 있던 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인식의 마지막인 이 해결 방안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기서는 정량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즉
160여 가지의 케이스로 시니어 맞춤 영양제를 제공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 정량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아쉬운 부분은 이처럼 이미지 사용이 굳이 이 장표에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 이미지가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들과 온라인이 생각보다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미묘하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심사위원들은 눈으로 보는 내용과 그리고 대표가 발표하는 귀로 듣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내용들과 그리고 대표님들이 발표할 때 말하는 귀로 듣는 내용을 서로 싱크를 맞추면서 해석을 하는데, 이처럼 눈으로 보는 내용 중에 심사위원이 봤을 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미지 또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은 여러분들의 발표 내용을 듣지 않고 논리적 결함을 찾거나 또는 왜 이런 이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논리적 구조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쓰더라도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이 텍스트 내용 또는 발표 내용과 연결되는 이미지를 반드시 사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팀은 이 문제인식에서 잘한 부분도 있지만 놓친 영역을 굳이 따진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제에 대한 언급들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식단과 영양제를 같이 관리하게 하기 위한 이런 트렌드와 이 시장 규모를 좀 더 제시했으면 어땠을까? 이 시장이 왜 매력적인 시장인지를 제시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좀 아쉬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 팀이 가장 집중했던 실현 가능성과 두 번째 집중했던 성장 전략, 그리고 팀 구성에 대한 부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석비즈 프롬프트는 저희가 이렇게 제가 14년 넘게 투자자 심사위원 활동을 하면서 쌓았던 경험들을 가지고 만든 프롬프트인데요.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현재 다음과 같은 이러한 젠스파크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이 프롬프트를 모두 다 무료로 다운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발표 자료 작성에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의 영상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주제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